안녕하세요. 나만의 엑셀 그래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찾기 기능, 달력 또는 출력 기능 등을 이용해서 완성된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메인 시트에서 하고요. 원본 데이터는 이곳에 모두 저장이 되고요. 지원 통계 시트라는 곳으로 가시면 계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풋 값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엑셀 파일 또는 PDF 파일 저장 장소는 이곳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품목 관리에 필요한 리스트는 이쪽에 있는 노란색 셀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품목 카테고리는 이곳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동해 보시면 거래처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곳에서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먼저 거래처 관리 및 품목 등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품목 등록 시트로 이동하시고요.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품 관리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는 이곳에서 보실 수 있고요. 화면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눌러서 크게 보실 수 있고,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땐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작아지고요. 먼저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품목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품목 코드부터 필요한 정보들이 쭉 정리가 되고요. 예를 들어 비과세를 과세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과세 누르고 저장 위치를 창구 1로 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하고요. 아까 펜을 이렇게 보면 과세로 바뀌었고 창구 1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다 사라지고요.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넣은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헤드셋을 하고 이곳에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품목 코드를 이렇게 넣고요. 품목의 카테고리를 아전 디지털로 넣고요. 약스로 넣은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맨 밑에 새로운 품목 코드의 헤드셋이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닫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판매 중이신 상품을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에 대한 정보는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록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원하실 때는 수치 업데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출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프린터로 출력하는 법, PDF 파일로 출력하는 법,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PDF 파일과 엑셀 파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정보가 PDF 파일로 예쁘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엑셀 파일 저장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날짜로 품목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엑셀 파일은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되었고요. 파일로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거래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거래처 관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당하는 거래처 관리 창이 나타나고 전체 화면을 누르면 커지고요. 기본 화면을 누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요 기능은 등록, 수정, 삭제, 초기화, 닫기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업태의 경우에는 하단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업태를 선택하시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담당자이고요. 모든 자료가 입력되었으면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체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시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24번에 키루키루라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거래처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프린터로 출력, PDF 파일로 저장, 엑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PDF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거래처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닫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판매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고 거래처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거래처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판매 상품 등록과 거래처 등록을 마친 다음에 실제로 재고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메인 시트로 이동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신규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입고와 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날짜를 선택해 줍니다. 날짜가 들어갔죠? 다음으로 입고 또는 출고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입고는 매입이고요. 출고는 매출입니다. 거래처 이름 가서요. 클릭해주면 아까 선택했던 이름들을 보실 수 있고요. 키루키루 아까 했던 걸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찍히고요. 다음은 품목 이름으로 가서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고요. 장난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수량을 10개 넣고요. 단가를 2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이렇게 아무 곳이나 옮겨주시면 해당하는 총 단가, 세액, 공급가액까지 모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비고란에 적재주의라고 넣어보고요. 등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새로운 아이디 번호로 지정된 날짜에 품목이 입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삭제, 초기화 등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신규 버튼이라는 버튼만 한번 누르시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넣으실 수 있고요. 해당하는 정보는 원본 데이터의 맨 밑에 보면 정보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고 출고에 관한 정보를 모두 기입하시고요. 다시 메인 시트로 돌아갑니다. 다음 단계는 재고 관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찾기 기능을 이용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고요. 예시로 한두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일에 달력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3월 11일부터 종료일은 4월 26일로 하고 여기에서 품목명, 거래처 등등등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품목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글자를 넣으실 수 있고요. 근데 그냥 저는 이런 거 없이 돋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기간 내에 모든 재고 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적용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6일이죠. 이쪽에 있는 그래프 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기간 동안 총 매입은 이렇게 되고 총 매출은 이렇게 됩니다. 93%가 매입이고요. 그러니까 입고죠. 매출은 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별로 보면 2025년 3월부터 1년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2025년 5월부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은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3개의 입고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책상, 냉장고, 청소기가 되겠네요. 이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입고, 출고 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책상은 총 입고량이 80개고 출고는 10개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냉장고는 20개, 청소기는 10개 등으로 입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재고와 안전 재고를 수량으로 비교한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 재고는
150개여야 하는데 70개만 있는 거고요. 냉장고도 그렇고요. 옆으로 살짝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중에 공급 가액 기준으로 출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숨기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사항은 빠른 검색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등등등 해서 많이 사용하는 기간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라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올해에 해당하는 모든 재고 관리에 대한 입출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번 달로 해보겠습니다. 위로 올리고 이번 달에 대한 정보, 이전 달도 한번 해볼까요? 이전 달. 한 번의 클릭으로 해당하는 입출고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간 통계라는 곳으로 가시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하나의 표로 보실 수 있고요.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원하면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재설정은 지우기입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통계 업데이트 누르면 해당하는 부분에 통계 자료가 수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출력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아까와 동일하게 있고요. PDF 파일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상품별 재고 관리 현황을 수량 기준으로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기간 연간 통계 자료인데요. 월 단위로 계산을 했는데 각 상품별 입고, 출고, 재고 현황을 계산을 했고요. 2025년 3월에 책상이 60개가 입고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 재고는 60개이고요. 4월에 20개가 더 입고가 됐는데 10개가 출고가 돼서 70개입니다. 그래서 70개가 그 이후에 다른 입출고 현황이 없어서 현재 재고는 70개로 1년 기간 주기로 봤을 때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상품도 동일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 업데이트 버튼과 재설정 버튼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옆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처음 건 수량 기준이었고요. 이번에는 공급 가액 기준으로 해당 상품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2025년 3월일 때 연이 표시되고요. 새로운 년이 시작되었을 때 연도가 표시되고 그 다음부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입고에 대한 정보만 따로 정리해 놓았고요. 더 이동해 보시면 이번에는 출고에 대한 정보만 따로 만들어 놓았고요. 마지막은 상품이 없이 입고와 출고라는 관점에서 월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기준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선택되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보았고요. 다음으로 연간 통계를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입력값이 있는데 적용 연도를 넣어주시고요. 통계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첫 번째 건 수량 기준, 두 번째 건 공급 가액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력은 동일하게 아까와 같고요. 이번에는 월간 통계로 가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데 이번에는 입력값이 적용 연도, 적용 월 두 개로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3이라고 넣고요. 통계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3월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전부 원본 데이터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옆으로 이동하시면 공급 가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출고 금액만 있어서 0 마이너스 출고 금액에서 이렇게 현재 재고가 잡히는 걸로 나옵니다. 일별로 보여주는 부분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통계 부분으로 갑니다. 아까와 동일한데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데이터는 지금과 같고 안전재고 대비 현재 재고, 입고, 출고 수량, 재고 상태,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별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재고가 있는 위치, 최종 변경일, 총 매입 가격, 매출 가격 기준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세 가지 방식으로 출력 또는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재고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고요. 여기까지가 새로운 재고 관리 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만약에 VBA 코드를 잘 아시는 경우라면 Alt F11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림과 같이 VBA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해당하는 유저 폼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에 있는 공식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주면 해당된 부분의 코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듈인데요. 플러스 사인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모듈들을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찾기 기능을 바꾸고 싶을 때 서치 펑션으로 갑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해당하는 코드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주석은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모듈이 21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